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음, 원래 이제 선생님이 보면은 바로 다음날 그 풀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어,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지금 집에 감금돼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해설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9월 평가원이 늘 얘기했듯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어,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9월 평가원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는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해설을 일단 문항의 해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전체적으로 총평을 조금 해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래도 좀 높았던 거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시험 시간 안에 풀 때는 더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킬러 문항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 나왔던 킬러 문항에 비해서.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그 난이도들이, 문제들이 다 좀 높아. 평상시에 쉽게 나왔던, 쉽게 보던 그런 부분들도 뭔가 조금씩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자료가 조금 더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시간을 고려한다면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집에 가서 조금 넉넉하게 풀어보니까 다 풀려. 시간을 조금 하고 그 여유롭게 풀다 보니까 뭐 킬러 뭐 18번이고 16번이고 19번이고 다 잘 풀려. 아, 내가 시험 시간 왜 못 풀었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간에 그걸 시험 시간 안에 처음 봤을 때 틀리지 않고 그 시간 내에 풀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던 대로 그 비유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비유전도 너무 쉬운 것만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여러분들이 소위 더럽다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좀 챙겨서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고급생명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챙겨주도록 할 거고,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자, 그리고 음, 등급컷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해요. 보통 뭐 쉬우면은 킬러 한 문항, 그 보통이면 두 문항 정도인데 이번에는 두 문항은 거의 무조건 갈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킬러 문항이 다 3점짜리여요. 예, 3점짜리여서 45가 아니라 44로 끊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더 낮아지면은 42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2등급은 보통 쉽든 어렵든 이게 다 고만고만, 그 워낙 그 윗그룹이 많아서 뭐 30 밑으로 내려가면 39점 정도? 그 다음에 3등급은 36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서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같은 경우들은 크게 새롭다라고 보는 거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풀 때, 어씨, 이거 처음 보는 거, 전자도 처음 나왔고, 그 군수 측에 무슨 힘 얘기도 처음 나왔고, 처음 나온 거 되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겉보기에는 처음인데 결국 걔네들을 풀이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은 정말 기출에 나왔던 게 안 나온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롭다라고 보는 문제는 좀 없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는데, 1학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순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푼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 하나하나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그 스토리 하나하나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까지 좀 챙겨두세요. 자꾸 어려운 문제, 무슨 여러 가지 학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 기출 부분들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숙지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문항들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6월 그 수능을 봤을 때, 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이제 원래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비유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자료들, 어려운 자료들도 많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꼼꼼하게 이해하면은 또한 1시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웬만하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들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모든 문항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시험 보고 거의 바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8시 15분, 20분인데, 이거 바로 15분에 문제 올라왔죠. 그래서 문제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PPT 만들어서 하는 거라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좋은 방법이나 좋은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하는 법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험 시간 내에 처음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는 그냥 생명 현상의 특성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디귿 같은 거 소는 상호작용, 이게 상호작용이니까 생태계 얘기죠. 몇 년 전부터 이 생물의 특성에다가 다른 그 파트의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평가원의 습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기억은 섬유소의 분해나 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다 물질 대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해나 합성 혹은 발열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제 물질 대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기억은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는 항상 효소가 이용된다가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적합한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면 적응과 진화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읽어보면 당연히 이거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번은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나온 헌팅턴 무도병이 나왔어요. 물론 헌팅턴 무도병의 증상을 물어보긴 했지만 이 증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물음은 아니에요. 어차피 에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A와 B 중에 구분을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알아야지, 그치?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병에 해당되죠. 조금 더 보태면은 다른 병이랑 다르게 얘는 병이 우성 유전병인데, 그동안 많이 나오는 거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혈우병이나 남모양적 결구 빈혈증 요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헌팅턴 무도병은 어쨌든 요거도 이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헌팅턴 무도병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B 면역력이 약화되는 게 결핍증이죠. 자, 그래서 A가 헌팅턴 무도병 맞죠. 그 다음에 B의 병원체 에이즈는 바이러스 HIV라는 바이러스고요. 감염성 질병은 아니죠. A가 아니죠. 유전병은 감염성 질병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팅턴 무도병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 있죠.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나 몰라 하지 말고 이렇게 단서들을 줘요. 그래서 단서를 찾아서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문제예요. 생태계는 이 생물군과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 그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이 지금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조심해야 될 게,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같은 종의 상호작용과 다른 종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지금은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니까 기억은 다른 종이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 그죠?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니은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디귿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광합성으로 이건 식물이 한 거잖아.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증가한다니까 이게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디귿이 될 거고요. 나는 영양염류는 영양분을 의미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영양염류를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양염류는 뭐 칼륨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다 그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죠, 물질.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인이 증가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하니까 이게 니은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돼요. 니은. 그럼 남아있는 디귿이 기억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니은입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영양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 중요하지.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사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분서라고 해. 이거는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거기에서 다른 종들 사이죠. 그래서 기억이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기억이 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물질 대사에 대한 거,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지방에 초점을 두지 말고 분해라는 데 초점을 두시면 분해니까 이화작용이 맞죠. 니은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의 합성이 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 흡수 맞죠. 동화작용이니까. 그렇죠?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흡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도 한다고 했지. 흡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포도당이 세포배에 사용된 결과 이산화탄소랑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오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ADH일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갔으면 요 시험장에서는 ADH네? 무조건 후엽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일단은 차근차근 보면은 1번이 지금 기억이 제거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위에 있는 게 정상처럼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떨어진 애가 비정상처럼 볼 수 있는데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죠. 지금은 얘가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줌의 생성량이 쭉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게 ADH가 나왔을 때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극 A가 ADH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호르몬 X는 ADH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ADH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뇌하수체 후엽이 돼야 돼. 그치?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얘가 ADH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1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의 제곱수량은 1에서가 2에서 보다 많다 보다는 그냥 두지 말고 지금 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에서 많다라고 보시면 결국 이 단위 시간당 제곱수량은 뭐랑 관련돼요? 이게 ADH 역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1인 ADH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ADH보다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T1일 때 1에게 항인 호르몬을 주사하면, 자, 요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당뇨병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당뇨병 사례를 가지고 빗대서 만든 거야. 그래서 당뇨병도 1형 당뇨, 2형 당뇨, 물론 그 용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1형 당뇨, 2형 당뇨 같은 경우가 1형 당뇨는 뭡니까? 그 베타세포가 파괴되어가지고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병.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수용체가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병. 그래서 인슐린을 추가로 줬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는 1형 당뇨만 해당이 되죠. 그 내용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ADH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다시 항인 호르몬을 주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줌의 양이 줄어들 거야. 대신에 오줌에 ADH가 나오면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죠. 그치?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면은 지금 근데 물어본 건 뭡니까? 오줌의 삼투압이잖아. 삼투압은 오히려 물이 적을수록 농도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은 오히려 증가해야 되죠. 증가. 그래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 요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최근에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업 시간에 했는지 방과후 수업 때는 잘 기억은 안 나네. 자, 어쨌든 요 세포주기와 관련해서 요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어느 시기를 억제했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사실 선생님이 오늘 갔으면 월요일날 이거 수업했어야 되는데 미리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좀 편하게 풀었을 텐데. 자, 그래서 지금 G1기, S기, 아이고, S기, G2기, M기, 다시 G1기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치?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단계가 막혔다라는 케이스가 될 수 있고, 어디에 더지로 전원이 막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막히면 이 전 단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단계가 막히면 그 단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기출에 한 문제 나왔던 건 S기가 억제됐다라고 해서 S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S기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S기를 중단했다고, 지금은 G1기에서 S기로 전환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아예 S기로 못 넘어간 거야. 못 넘어갔으니 결국 G1기만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S기부터는 점점 감소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지금은 G2기랑 M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요 두 개짜리는 G2기, M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G1기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시기는 G1기, 여기가 S기, 여기 이 자리가 G2기랑 분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에서 전환을 억제했더니 B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분자만 봐도 된다고 했어요. S기가 지금 얘가 S기가 거의 없단 말이지. 그래서 B랑 비교했을 때 A는 S기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은 작다가 아니라 A에서 많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은 뭡니까? 뉴클레오솜 이거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를 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체이기 때문에 이게 G1기, S기, G2기, M기, 뭐 간기, 분열기에 상관없이 항상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간 1을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핵막을 갖는 세포, 이거 늘 얘기했지. 뭐 물어보는 거야? 간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서 이 자리는 G2기랑 분열기가 둘 다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간기의 세포랑 분열기의 세포가 모두 다 있는 구간은 저 DNA 상대랑 이 자리 2번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기의 세포 존재해요. 예,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전에 봤던 그래프랑 좀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7번 항상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안 틀리는 거죠. 자, 기억에서 TSH를 분비를 조절한다. 그럼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TSH가 나오면 그 다음에 뇌하수의 전엽에서 TRH가 나오죠. 그래서 TRH가 나오면 멍청이 미안해요. 또 뻘 소리를 했네요. 다시요. 간뇌의 시상업에서 TRH가 나오죠. 간뇌 시상업에서 TRH가 나오면 TSH는 뇌하수의 전엽에서 나와야죠. 뇌 전엽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중추가 요게 시상하부죠. 자, 어쨌든 간에 둘 다 뇌줄기에 속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티록신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에 고온 자극 또는 저온 자극을 줬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는 혈관 수축되는 건 언제야? 이거는 열의 발산을 감소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열의 발산을 감소시키려면은 추울 때죠. 추울 때. 추울 때니까 저온 자극을 줬을 때 춥다고 느끼죠. 그래서 A는 고온 자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온 자극. 자, 드디어 유전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순서대로 그냥 쭉 갈게요. 어려운 거, 쉬운 거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 자, 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기출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X의 가장 모델되는 문제니까 아예 풀이를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다만 여기서는 연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쵸? 연관 얘기야. 나는 둘쌍인데 B와 D가 모두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연관이죠. 연관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 문제가 연관이 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개수가 이제 6개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순서대로 봅시다. 첫 번째는 핵상을 파악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상은 동그라미 개수가 절반, 즉 여기서 지금 6개니까 3개 이상이면은 핵상이 n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많아서 곤란하고 핵상을 먼저 쭉 볼게요. 그 전에 지금 남자와 여자는 구분했어요. 여기 P가 남자고 Q가 여자예요. 자,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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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남들의 있는 게 없어. 그럼 무조건 n이라고 했죠. 얘는 근데 있는 게 남들한테 다 있고 남들한테 그렇죠. 없는 게 있진 않아. 그래서 일단 보류. 얘는 지금 남들한테 있는 미음이 다한테 없으니까 n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보류. 얘는 남들한테 있는 리을이 없으니까 n이고요. 남들한테 있는 기억 니은이 얘한테 없으니까 얘도 n입니다. 그래서 얘가 2n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짝을 지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n자리에 제일 많이 중복되어 있는 애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쌤이 그걸 모질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모질이를 찾을 수 있으면 사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지금요, 가를 보면 이미 x가 4개가 쳐서 요거에 상관없이 얘는 동그라미가 1개에서 2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n 같으면은 동그라미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되고, n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하인 n은 뭡니까? 모질이가 되는 거지. 근데 모질이는 남자의 n짜리 세포가 Y염색체를 가지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 쌍 중에 한 쌍만 상염색체고 두 쌍은 X라서 얘가 모질이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Y염색체를 가진다는 얘기야. X 안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염색체에 있는 B와 D는 아예 없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얘처럼 Y가 있으면 동그라미가 몇 개밖에 안 되면 1개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X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애가 요게 중요하죠. 모질이를 찾았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게 이거야. 그때 살아남은 미음이 상입니다. 상. 그쵸. 그래서 미음이 상염색체라는 거를 챙겨갈 수 있고, 그래서 미음이 형질 가에 대한 A, 대문자든 소문자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짝을 찾으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n자리에 가장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디귿이 가장 많으니까 일단 디귿의 짝꿍을 본다라고 했을 때 n자리에 있는 애들, 같이 있는 애들은 다 탈락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n이 아니니까 일단은 보류. 다가 얘가 맞으면 기억과 리을이 있으니까 기억 리을은 같은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모르니까 일단 거르고, 마는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걸러지고, 바에서도 디귿과 리을 비읍이 같이 있으니 걸러지면 결국 남는 게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짝이 되는데, 미음이 상이었잖아. 그럼 디귿도 상염색 유전자, 즉 얘네들이 A랑 스몰 a 중에 하나씩 농가 먹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디귿이랑 미음이 짝인데 둘 다 있잖아요. 그럼 얘가 2n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X염색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귿 하나 있고 미음 하나 있고 나머지 X 하나 있으면 동그라미가 4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얘는 둘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죠? X가 어쨌든 하나가 있고 2n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얘네들이 짝인데 이 세포는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핵상은 2n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유전자의 상황상 X염색체 있는 거는 남자의 2n 세포에는 각 유전자 쌍당 하나씩, 근데 거기에 두 쌍이 있으니까 총 X염색체는 뭔지 모르지만 B 하나, D 하나에서 2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A 2개랑 B 하나, D 하나 합치면 동그라미가 4개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채워 넣은 게 돼요. 그래서 A는 X가 아니라 A는 동그라미가 되죠.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그 성형 색채들끼리도 짝을 지어줘야 돼. 근데 기억과 미음은 하나의 엑시엄 색채 둘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기억과 미음은 같은 짝이 아니다, 그치? 기억과 리을 이렇게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살펴보면 지금 n자리에 기억과 니은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기억의 짝이 될 수 없어. 얘의 짝이 되는 거지. 남아있는 비읍이 요렇게 짝이 되는 거야. 둘 다 엑시엄 색채 있고 누가 B고 누가 D인지는 몰라요. 누가 B고 누가 D인지는 몰라. 자, 됐죠? 자, 그래서 기억과 비읍은 대립유전자다. 맞는 말이고요. A는 X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Q의 나의 유전자형은 BBDD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Q는 이제 여자고 나가 이제 BD를 얘기를 하잖아요. BBDD가 결국엔 이거는 구체적으로 B가 누구고 소문자 B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 다 있냐? 이런 물음이 되는 거지. 있는지만 보면 돼요. 기억 있어요. 니은도 있어요. 리을도 있어요. 비읍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됐죠? 네. 자, 다음 9번 볼게요. 이거는 질소순환 얘기가 나왔고, 뭐, 질소순환은 암기만 잘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또, 뭐, 특징 물어보는 거로 나왔어요. 이상하게. 자, 그래서 하나는 질산하고, 하나는 질소 고정인데, 이건 좀 문제가, 쓸데없이 무리수를 뒀어. 굳이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암모늄이 질산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질산화의 정의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고, 세균이 관여하는 거는 질산화는 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 그쵸? 두 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해당되는 특징이 밑에 게 기억이 되고요. 하나만 해당되는 요게 니은이 되고, 요게 둘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요게 그래서 질산화가 B가 될 거고, A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질산화 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세균이 관여한다가 기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소기체로 전환되는 거, 요걸 우리가 탈질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물어볼 이유가 없는 유형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 10번. 자, 이 문제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슐린의 농도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인데, 그래서 높을 때는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혈당량을 높이는 애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번이 혈당량이 높을 때가 되고요. 이거 무슨 글씨니? 높을 때가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낮으니까 높여야 되어서 글루카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은 아니고요. 2번이 돼야 되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건 정상, 이게 맞죠. 그 다음에 T1일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 서로 반대야.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위에 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T1일 때를 보면은 T1일 때가 뭐 당연히 2번이 글루카곤이 적으면 그만큼 인슐린은 많겠죠. 그렇죠? 기량이니까. 당연히 1번에서가 인슐린이 많아야죠. 쏘리. 1번에서가 인슐린은 적고 2번에서가 많아야 되죠. 글씨를 자꾸 잘못 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1번이 지금 글루카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인슐린은 1번에서 적어야 되죠. 자, 11번. 11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뭐 이래저래 보니까 많이 좀 틀린 것 같은데 11번 되게 쉬워요. 미안해요. 네, 11번은 자, 이런 기출이 나오기도 했고, 요렇게 더하기면 일단 쪼개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세포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몇 개가 나오는지 공간 조금 부족해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유전자형을 줬어. 유전자형을 주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2n짜리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동형접합이고 2번은 이형접합이야. 근데 동형접합이 당연히 더 쉽죠?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근데 이거 거기서 좀 잘 봐야 돼. 얘가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분열 과정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감수 분열은 분열이 두 번이지. 1분열이랑 2분열이 있죠. 그래서 1분열일 수도 있고 2분열일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1분열이면 위에 게 2n 복제고 밑에 게 n 복제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열이면 위에 게 n 복제된 거 그냥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근데 저 유전자형을 줬을 때 문제가 일반적으로 유전자형을 주면 이걸로 그냥 바로 얘를 여기 적용시켜서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 표를 해석해서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적용시켜서. 근데 지금 A가 2n인지 n인지 모른단 말이지. 아까 이걸 수도 있고 1분열이면 이거, 2분열은 이거야.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H가 복제, T 복제, T 복제가 돼서 H 4개, T 4개가 돼야 되고, n제곱이면 H 하나, T 하나 이렇게 복제된 거. 그래서 H 2개, T 2개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자, 이 중에 뭐냐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니은 더하기 디귿이 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얘가 n복제구나. 얘가 감수 2분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기억 더하기 니은 0이래. 00이야. 그럼 H랑 T가 n제곱이 하나씩 있어야죠. 두 개짜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지금 디귿 리을이 H랑 스몰 t 중에 하나고 얘가 스몰 h랑 라지 t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제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얘는 지금 얘가 복제된 거라서 이미 복제가 됐기 때문에 B는 n 복제된 거거나 그냥 n이거나야. 그럼 얘는 일단 H는 고정이고요. 라지 t 아니면 H 스몰 t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복제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건 거죠.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면 이거 전에 수능에서도 얘기를 나왔던 그 요소고 선생님이 기출 해설할 때 얘기를 설명을 해줬던 건데, 모를 때는 다 더하는 게 되게 큰 힌트가 될 수 있다거든요. 지금 기억 니은이랑 디귿 요 두 개가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B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둘을 더해보면은 4거든요. 그치? 만약에 얘가 n이었다면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라지 h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가 있는지 몰라도 뭐 마지막 단계는 1개, 0개, 0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더하면 다 2개, 총합이 2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총합이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B가 지금 n제곱입니다. 얘가 이게 감수 1분열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있는 놈들이 두 개씩 있어서 다 더하면은 4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동영접합이 쉽잖아.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 무조건 스몰 h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기억 더하기 디귿이 2 더하기 2야.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확실히 더해서 0이니까 0 더하기 0을 받고요. 지금은 2 더하기 4가 확실히 2 더하기 2밖에 안 되잖아요. 얘가 이미 n제곱이 되는 순간 0 더하기 4는 안 되잖아. 그래서 2 더하기 2. 그럼 기억이 2 디귿이 2란 얘기잖아요. 기억이 2 디귿이 2. 그러면 n제곱 n이니까 그 핵상 n이니까 이렇게 있어야죠. 근데 스몰 h는 버릴 수가 없거든.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얘는. 그쵸? 동형이니까. 그래서 얘가 스몰 h가 되고요. 여기 라지 t가 돼요. 그 다음에 h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대문자 h 없죠. 그 다음에 얘가 스몰 t. 이렇게 찾으면은 굉장히 금방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여기서 디귿 리을 더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나는 니은 디귿 더한 거 2야. 그래서 더하면 6이 나오고요. 다시요. 이거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세로 표 구석탱이에 잘 그려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시간 훨씬 단축될 거예요. 이 표 그대로 여기에다가 끄적끄적 쓰지 말고. 그 다음에 A는 성염색체분의 염색 분체수인데 A가 지금 n제곱이거든. 그래서 n이니까 염색체는 하나밖에 없고요. 대신에 염색 분체는 얘가 이렇게 감수분열 단계로 봤을 때 세 번째 단계고, 이것도 뭐 그냥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라고 했어요. 어이구 쏘리 2, 4, 2, 1 요렇게 변한다고. 근데 얘가 지금 요 단계에 해당되니까 2n개야 2n개. 근데 사람의 2n은 46이죠. 그래서 46개가 맞습니다. 마지막 C에는 그러니까 B가 지금 요렇게가 있으니까 B가 스몰 h 스몰 t거든요. 원래 스몰 h 라지 t 스몰 t였으니까 이쪽으로는
스몰 h랑 라지 t가 가야 되지. 그래서 스몰 t가 있으면 안 되고 라지 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이 뭐 좀 마냥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연습이 충분히 잘 되어 있다면 이게 사실은 기출 문제에서 뭐 완전 새롭게 나온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여기서 그나마 신유형적인 요소를 찾자면 뭐 요 내용이 될 텐데 이것도 뭐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얘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좀 어려웠으면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형을 줬을 때 유전자형을 주면은 그걸로 먼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다음에 표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12번은 아유 계산이 굉장히 귀찮은 방영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구하는 걸 좀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데 다 찾으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문제를 풀려면 다 찾긴 해야 돼. 근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상대 밀도 같은 경우는 다른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는 전체 개체수 분의 그 해당하는 종의 개체수에 해당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둘 다 알고 있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 B를 봤을 때 전체 개체수는 모르는데 여기에 36마리를 했을 때 요게 100분의 30이다. 이렇게 나오지. 뭐 곱하기 100에서 30 해도 되는데 계산하려면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뭐 약분 되는 거 최대한 하고 나면 x는 120이 나올 거예요. 전체 마리수가 120인데 어차피 상대 밀도는 개체수의 비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 아 여기다가 1.2 곱하기 개체수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그렇잖아. 그럼 얘가 2.4가 나오고요. 얘는 반대로 여기 10이었기 때문에 1.2가 나왔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밀도에 하나 남으면은 전 100% 만들려면 이게 40%가 돼야 되거든? 40에 1.2면 얘는 48이 돼야 되지. 요게 아마 계산하기엔 좀 더 편할 거야. 이렇게 전체 개체수 구해서 일일이 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차피 상대 밀도는 비율 값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서는 그 비율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상대 밀도가 얘다 1.2 곱해서 36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 계산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볼까요? 지금 요 빈도에다가 곱하기 50 하면은 이게 나오죠. 5. 대충 뭐 0 떼고 5 곱했다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50 곱하면 얘 5 떼고 7호 35. 그치? 5 곱하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2, 30 그러니까 70 나와 35가 나야 되죠. 그럼 똑같네. 0.7 나야 되죠. 상대 피도는 다 더해서 마지막 합 요거 40이고 30이니까 30 나오면 되겠네요. 아니네요. 멍청이. 아 맞군요. 아씨 계산이 안 돼. 맞죠? 30? 자, 그래서 기억은 48이 나오고요. 면적이 가장 작은 종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뭐랑 관련이 있지? 이거는 피도랑 관련이 있고 얘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제까지 피도를 개념적으로 평가원에서 물어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제 생태계가 작년부터 되게 그동안 안 물어봤던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피도의 개념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도가 가장 낮은 거는 A 맞죠? 우점점은 모두 다 더해야 되는데 상대값을 더해야 되죠. 그리고 다 더한 값을 직접 구하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10, 11 이런 아예 그냥 무조건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대충 이거도 얘가 더 크고 같고 얘도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D가 지금 더 크니까 우점종이 되려면 D가 될 거야. 적어도 B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요런 거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푸냐 또 계산 실수를 안 하냐 요런 관점이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했다면 좀 전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비율로 계산한 법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세요. 어차피 계산은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좀 더 편할 거야 계산하기가. 자 다음 13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A. 요 그림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냈던 그림 그대로인데 예 평가원이 선생님을 따라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많이 나오던 그림들이거든요. 옛날에 EBS나 뭐 시험들에서 자주 나오던 그런 건데 그게 나와서 최근에 그 비유점 같은 건 옛날에 나왔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자료들을 또 많이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아요, 해석이. 여기에 자율신경 하나 박혀있고 얘를 찌릿하면은 여기에 자극돼서 그 물질이 이렇게도 타고 가서 지금 이 심장 이에도 신경이 붙어있지 않지만 얘도 작용을 해서 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대신에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 영향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줬을 때 1번은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변화를 보면은 주기 전이랑 준 후를 비교했을 때 준 후가 어떻게 돼요? 느려졌죠. 이게 활동 전이 한 번이 심장박동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느려졌어. 그럼 심장을 느리게 하는 건 어떤 신경이에요? 얘가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이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뭐가 나왔겠어요? 아세틸콜린이 나왔겠지. 그래서 물질 가는 아세틸콜린이 나왔고, 그 아세틸콜린이 얘한테 작용하면서 이렇게 용액을 타고 흘러서 이 다음 신경에 작용했는데 그 흐르는 시간이 요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됐죠? A는 부교감 신경이니까 말초신경계 당연히 맞고요. 간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의 니은에서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여기다 아세틸콜린 처리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 얘네들은 이게 아세틸콜린이 부교감에서 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그냥 아세틸콜린이 있으면 반응을 할 뿐이야. 그래서 똑같이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이에서 세포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당연히 감소해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검사 키트. 이 또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실을 반영을 굉장히 잘하는 문제죠. 이게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생명과학 1에서 물어보기는 곤란하고, 근데 이제 그냥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 우리가 코로나 다 검사해봤잖아. 여기다 톡 떨어뜨리면 얘가 슉 가면서 여기는 무조건 생기는데 앞에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X에 대한 항체고 또 하나는 A에 대한 항체인데, 지금 이 A라는 물질과 직접 결합한 건 니은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A에 대한 항체고, 지금 기억과 직접 결합한 건 X가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X에 대한 항체가 되는 건데, 대신에 지금 이렇게 결합한 걸 봐서 이 X랑 A는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 문제 풀 때는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상시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한 줄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2번 선은 무조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A는 평상시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물질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의 감염과 관계없이 항상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야 검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연히 X가 있으면은 기억에서 1번에서 D가 나니까 지금 B가 X가 있고 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염되신 분은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A에 대한 항체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X에 감염되었다. 이것도 맞죠? 이게 이제 하나씩 결합하는 게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 해석을 깊게 하려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하고 자료가 어려워 보이면 어려워 보일수록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빠르게 보고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챙긴 다음에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다음 15번 이제 막전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포인트를 빠르게 보면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유형스러운 문제이긴 해요. 이번 그 문제에서. 그래서 A의 기억과 B의 니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극 지점이 달라. 이게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는데, 뭐 교육청회랑 그 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시중의 모의고사들에서는 자주 나왔던 요소예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같은 지점에 자극을 주면 그 문제 안에서는 다른 지점들도 그 같은 지점에 해당되는 지점들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지점을 줬다는 거는 그냥
그 지점들끼리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정도 해석하면 돼요. 똑같이 D1을 찔렀으면 D2끼리 비교하고 D3끼리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 근데 지금처럼 어디를 찔렀는지 모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찔렀으면 여기 찔렀을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 지점마다 이동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다른 뉴런에서 같은 지점끼리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게 거의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직접 일일이 거리를 카운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다 ABC가 뭐 숫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기서 A에서 C는 뭐다라고 문제에서 밝혀줘야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A에서 C가 뭐 누가 봐도 어떤 막전이 값이 될 거고, 음, 어, 그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보통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 숫자가 뭐가 있지? 그치, 마이너스 80이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80이 안 나와서 당황을 했을 거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이겁니다. 3ms일 때 전체 시간이 3ms라는 얘기는 3ms가 마이너스 8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극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야. 이까지는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는 1 또는 2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2가 둘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거리가 다 2거든. 그래서 지금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게 거리가 2cm 다니고 속도는 1 아니면 2란 말이지. 얘가 이동시간이 V분의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모로 가는데 얘가 지금 얘는 항상 2의 배수란 말이야. 얘는 1 아니면 2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값이 들어가다 하더라도 지금 이동시간은 항상 정수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이동시간이 정수로 떨어지면 반응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아 여기에 플러스 1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요 조건 때문에 얘는 무조건 2초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 3초가 이렇게 쪼개서 1 더하기 2초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익혀둬서 거리 2cm인데 속도 1이랑 2네? 그럼 일단 정수값이네 라고 바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80을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은 자극지점만 마이너스 80이 될 수 있거든.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80이 A와 B 이 8개 지점 중에 몇 군데 나와야 돼요? 2군데밖에 못 나와. 근데 A는 3군데가 있거든. 적어도 A는 마이너스 8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 아니면 C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거든? 이까지 되겠죠? 근데 봐봐. D2가 플러스 10이 되면 얘가 1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이동시간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A의 속도가 만약에 1이라면은 저 D2는 자극지점으로부터 1cm 떨어진 지점이 돼야 돼. 다시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만약에 A의 속도가 1이라면은 그럼 저 D2는 지금 1 더하기 2잖아. 이동시간이 1이잖아. 그치? D2는 자극지점으로부터 거리가 1cm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1cm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속도가 2고 거리가 2cm인 지점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도가 2고 B의 속도가 1이 된다고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극 지점으로부터 D2까지 거리가 2cm란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D2에서 2cm 떨어진 지점 중에 자극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D2에서 2cm 떨어진 지점은 D1 또는 D3거든요. 근데 D3는 막전이 A인데 아까 A는 마이너스 80 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자극 지점이 돼요. 그러면 A에서 D1이 C잖아. 지금 C가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럼 C를 가지는 또 다른 D3가 B에서의 자극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A가 똑같이 AA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4cm 떨어진 지점이잖아요. 그럼 4cm 떨어졌으면 가는 데만 4초가 걸린다고. 근데 3초밖에 안 줬으니까 도착도 못했어. 그래서 어디였지? D1 같은 여기 B는 아직 도착 못했을 때는 휴지전이 되는 거지.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니은은 지금 D2의 자극 지점입니다. D2의 자극 지점은, 아니, B의 자극 지점은 D3가 되고, A의 흥분 전도 속도 아까 나왔죠? 2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3ms일 때 B의 D2. B의 D2는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거든? 가는 2cm. 그래서 얘는 가는데 2초가 걸리고, 그럼 1초 동안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초에 반응을 하면은 여기죠. 그래서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탈분극이 돼야 되죠. 탈분극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좀 난감한 거는 자극점이 두 군데라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했을 거고,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저 마이너스 80은 두 군데밖에 못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6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도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생각보다는 할만한 문제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고, 따로놓고 여기 바로 해석 봅시다. 얘가 가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 끝.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갑툭튀 없고요. 지금 뭐 열성도 확인할 만한 게 없어요. 성염색체도. 그래서 일단은 준 게 표밖에 없으니까 지금 H랑 기억은 라지 T랑 스몰 T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 2, 3은 이렇게 요 세 사람 중에 하나래. 1번, 2번, 5번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ASC는 0, 1, 2 중에 하나인데, 자, 먼저 볼게요. 위에가 H야. 선생님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 가계도 할 때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가계도에서 거의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석할 때 뭐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 그치? 우성동력 찾으라고 했잖아. 찾으란 게 우성동력을 피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가 우성이고, 우성유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있냐 없냐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성동력이 나오면 그 윗대나 아랫대가 싹 다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기억에 대해서 1, 2번이 표현형 다르고 4, 5번이 달라서 1번, 2번, 5번 3명 중에 우성동력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를 두 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오케이? 두 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는 2가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B와 C 중엔 2가 있으면 안 되니까 A가 2가 돼야 돼요. 일단 요게 2. 그럼 3번 일단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그래서 B와 C가 0 또는 1인데 선생님이 요렇게 표로 줬을 때 결국 가계도랑 요걸 같이 볼 때는 표현형이 결국 가계도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쵸? 그래서 보면은 가에 대해서 한 명, 정상 2명이거든? 1번, 2번, 5번 중에서 가 1명, 정상 2명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우성유전자이기 때문에 한 개든 두 개든 있냐 없냐가 표현형이야. 있냐 없냐. 그래서 지금 C만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C가 있고 B가 없을 수도 있고, C가 없고 B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C랑 B랑은 표현형이 달라져. 그러니까 B가 2명, C가 하나니까 일단 요게 가를 가지는 표현형이 돼야 돼. 아직 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C가 0인지 1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해돼요? 야, 우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우성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우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냐 없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명, 두 명으로 갈라졌잖아. 그래서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1번, 3번이 돼야 돼. 이해되시겠죠? 뭐 성염색제 이런 건 상관없어. 우성이라서. 그래서 얘네는 아직 결정이 안 되지만 얘는 무조건, 그래서 2가 1번 남자가 되는 거야. 됐죠? 아직까지 C가 0인지 1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방금 H 풀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도 눈치를 채는 사람 있을걸요? 두 개잖아. 얘가 뭐면 안 돼. 우성이면 또 우성동력이 되는 거야, 3번이. 나병도 지금 우성동력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몰 T입니다. 이건 고민할 거 없어. 두 개 되는 순간 바로 얘는 열성이어야 돼.
됐죠? 대신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열성 표현형이 되겠죠. 열성. 근데 또 하나가 있다. C가 만약에 0이면은 열성이잖아요? 열성이 0개가 있으면 걔는 뭐예요? 우성동형이죠. 그쵸? 다시 정리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C인데, 만약에 C가 0이면, 저 1번과 2번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라지 T, 라지 T거나, 라지 T랑 Y. 이거면 괜찮은데, 근데 지금 2번이 남자고, 남은 2번, 5번은 여자거든. 그래서, 둘 중에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C가 0이면. 근데 우성동형 또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치? 그냥 다 우성동력 나오지 마세요가 그냥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그죠? 선생님 작년부터 이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C가 1이고 B가 0입니다. 그러니까 C가 있는 사람은 라지 H가 있는 사람은 1번이니까 있을 때 그래서 1번이 라지 H를 한 개 가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없어요. 스몰 h 스몰 h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있을 때 가병이 나왔으니까 가는 병이 우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X형 색채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성이고 X형 색채라면 뭐가 돼야 돼요? 남자 여자. 우성이라면 남자 걸렸을 때 여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지, 그치? 안 걸렸으니까 얘는 뭡니까? X형 색채가 미안해. X형 색채면 안 되죠. 상형 색채여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가 X고 요게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없어가지고 표현형을 이제 보시면 2번과 5번이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그쵸? 쏘리 1번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X고 얘는 이제 아까 H가 상이었으니까 라지 H 스몰 H고 얘는 스몰 T 한 개 가지는데 저게 X형 색채니까 이렇게 가진다고. 스몰 T Y일 때 나병에 걸렸으니까 병은 열성이고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열성이니까 나병에 걸린 3번이 5가 되고 안 걸린 얘가 2번이 될 겁니다. 그럼 해석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논리가 우성동력 안 나오게 하세요 밖에 없어요. 가는 열성형질이 아니라 우성형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3번이 누구였지? 3번이 5번이네요. 얘는 스몰 h 스몰 h고 가는 오히려 병이 열성이니까 둘 다 열성이잖아. 그치? 나도 병이 열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열성이면 동형접합이고요. 6의 동생이 태어날 때니까 3과 4가 필요하죠. 3은 남자니까 일단은 병이 열성이에요. 그쵸. 스몰 h 스몰 h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정상 라지 t y가 되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병이 있는데 라지 H 스몰 H 되죠. 위에 엄마가 열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우성인데 아빠가 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고 우성이 될 확률. 나가 발현될 확률은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이죠. 라지 T 우성 스몰 T Y만 열성이니까 4분의 1에서 확률이 8분의 1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풀리죠? 그래서 논리가 요거는 우성동력 안 나오게 하세요 밖에 없어.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뭐 수월하게 풀리네 라고 할 거예요. 작년 수능의 강의도는 문제가 짧아서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거는 짧으면서 그냥 짧은 만큼 난이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작년도 수능에 16번이었을 거야 아마. 그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17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가계도보다 이걸 더 어려워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도 사실은 알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자꾸 간단하다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나한테 간단한 걸 어떡해. 미안해. 자, 그래서 뭐 이런 유전형질이 하나씩 있고 가장 유전형질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니까 따로따로 연관은 신경 쓰지 않고 따로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와 D 인데 기억이 네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정리해보면 AD와 ADA 같으면 일단은 A가 D보다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BD와 BB가 같으면 B가 D보다 우성이고요. 근데 네 가지가 나오면 뭐도 있어야 돼?
유전자형 3개인데, 유전자는 3개인데, 대립유전자 3개인데, 표현형이 4가지면, 그거 있어야지. 그 똑같은 거 있어야지. 불완전 우성 있어야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좀 작은 정리해보자. 기억 유전지 같은 경우는 복대립인데, A와 B가 동급, D가 제일 열성. 사실상 이거는, 그거랑 똑같죠. 혈액형이랑. 거의 우리가 푸는 그 복대립 유전의 거의 기본 모델. 그 다음에 니은은 E와 E-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니까 불완전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F가 F-보다 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이 네 사람이 나와 있고 유전자형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P고 한 사람이 Q래.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가 최대 12가지니까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아주 막막한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기출문제를 조금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는 이것도 케이스 분류 겁나 해가지고 맞는 케이스 하나 어떻게 얻어 걸리는 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알고 있으면은 되게 나오는 가능한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 먼저 12가지라는 숫자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했을 거야. 12가지라는 숫자는 2개, 2개, 3개. 근데 다행히 답이 여기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저 복대립 유전이 4가지의 표현형이니까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되지만 일단 요게 안 되는 걸 먼저 증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 볼게. 만약에 지금 요 상황이 첫 번째 케이스 최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무조건 복대립이고요.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복대립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억은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불완전 우성이고 그럼 나머지는 얘가 완전 우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유형이 워낙 자주 나와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복대립 유전이 이렇게 4가지가 다 나오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자녀 중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는 걸 좀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자녀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중에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딱 하나의 유전자형밖에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AB하고 DD. 혈액형으로 치면 AB형하고 O형이지. 얘네들이 나와야 4가지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일 열성이 DD가 나오려면은 양쪽 부모가 D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런 케이스밖에 안 돼요. 4가지가 되려면. 이해돼요? 그 다음에 불완전성으로 3가지가 나오려면은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되죠. 그쵸? 둘 중에 한 명이 동령이면 둘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우성이려면 라지 F 요거 하나 있으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이야. 그쵸? 지금 AD와 BD가 되는 조합이 AD가 2번에 있어서 2번, 3번 또는 2번, 4번이거든요. 근데 2번은 보면은 2-2-야. 그러니까 얘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4가지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거든요. AD, BD인데 얘가 그러려면 3가지. 지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일단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게 맞아요. 자, 이제 둘셋이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 2가지 옵션이 생겨요. 무슨 옵션이 생기냐면은 복대립도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불완전도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얘가 완전 우성, 얘가 불완전 우성, 얘가 복대립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완전 우성, 얘가 불완전 우성, 얘가 복대립 이런 케이스가 있어. 그쵸? 근데 요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똑같이 썼네. 미안. 얘가 복대립이 2가지가 나오고 불완전 우성이 3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이론상으로. 아무래도 가능성은 후자가 좀 더 높긴 여기 첫 번째가 좀 더 높긴 하겠지만 둘 다 가능해. 그럼 이 중에 또 선택해야 되냐? 자, 근데 봐봐. 이 중에서요. 안 변하는 거, 변하는 거를 찾는 게 우리가 보통 신경을 쓸 텐데 안 변하는 걸 봐봐. 안 변하는 거는 완전 우성은 무조건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무조건 특히나 완전 우성에서는 2가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열성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는 아니고 요렇게밖에 안 돼. 요거 아니면 요거랑 어쨌든 그 열성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열성 표현형이 나올 수 있게. F-F가 자녀에 나올 수 있게. 근데 지금 그런 조합이 있냐라고 봤을 때 찾아보시면 얘네 둘 다 라지 F인 바람에 둘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이에요. 사실은 이거 다 때려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눈치를 못 채고 아 이건데 완전성 두 가지네만 봤으면 사실 이 문제는 그 부모가 될 수 있는 1번, 4번을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근데 선생님 생각 이거 여러분들 일단 시험 상황에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 이해하는데.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1번, 4번이 그러면 뭐 확인은 해봅시다. 시험 볼 때는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도 돼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AB랑 BD가 만났어. 그래서 1번, 4번 일단은 복대립은 이렇게 만난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AB 나올 수가 있고요. BD니까 그냥 표현형만 쓸게요. BB 똑같이 B고 BD는 잠깐만 AB 쏘리 AD니까 A 그다음 BB니까 B BD니까 B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불완전은 E랑 E2-니까 E 나올 수가 있고요. 중간 거 나올 수가 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FF-랑 F-F-니까 우성 F 나올 수 있고 열성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세트를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포인트는 얘였어. 변하지 않는 거.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찾는 거는 1과 표현형이 자녀가 같을 확률은 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B가 나오려면 AB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썼는데 B가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요게 하나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같으려면 E 요거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F-면 우성이죠. 우성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16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확률로 나왔을 때 예전에 쌤이 찍기 특강이라고 시부했을 때 이거 2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선생님의 예상대로 유출이 이게 이제 퍼지니까 평가원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안 내고 다른 값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런 케이스들을 좀 알고 있으면 평상시에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자꾸 암기할 게 많아서 싫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혈액형 기준으로 좀 복대립은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도 꽤나 문제도 길고 복잡해 보이고 또 돌연변이가 크게 어려워 보이는 처음 보는 게 한 개가 나와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서 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7번, 그 다음에 다는 9번에 있대요. 그럼 일단은 가와 나는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혼자 있고 둘 다 상염색체, 셋 다 상염색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앞에 한 글자 빠진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거 수업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 이건 저번 시간에 진짜 강조를 한 거야. 그때 아마 잘 들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수업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세포랑 체세포랑은 차이점이 그냥 세포는 체세포 말고 다른 세포들의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찾으라는 얘기가 되고 이 안에 n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상을 구분하여라가 저 글자 하나 빠져서 그냥 세포라고 주는 순간 이 5개의 세포 핵상을 파악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다 보고 다시 올게요. 아버지의 생식세포, 지금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처음 나온 돌연변이죠. 7번에 있는 대립유전자 기억이 9번 염색체로 이동하는 돌연변이. 이거 뭐예요? 전좌죠, 전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전좌는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나오면 너무 복잡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죠.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렵게 나왔어. 이렇게 낸다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선생님이 돌연변이 수업을 그때 방과후 때만 해가지고 돌연변이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인데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해볼게요. 근데 돌연변이가 지금처럼 비분리 말고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이 어떤 돌연변이냐 혹은 어느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최근에 뭐가 많이 있냐면 유전자 개수라고 있거든. 이 유전자가 증가한 돌연변이가 있고 유전자가 오히려 감소한 돌연변이가 있고 변하지 않는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봐봐, 7번 염색체에 있던 기억이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얘가 7번 염색체고 9번 염색체다 라고 했으면 뭐 이게 그냥 A, B라고 일단 해보자. A, B가 있고 D가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땡그랑 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B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요렇게 하나를 받고 요렇게 하나를 받으면 얘가 A, B 하나를 가져가고 D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 여기 실려있는 B까지 갖고 와서 여기서 결국 B를 한 개 더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전좌는 봐봐, 기억이 있는 정자라고 했잖아요. 9번 염색체에. 그래서 얘는 유전자를 하나 더 가진 돌연변이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어. 알겠지? 다시요. 선생님이 돌연변이는 앞으로 그 고생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돌연변이는 유전자 개수가 더 플러스된 케이스냐, 감소한 케이스, 잃어버린 케이스냐, 그 개수 자체는 변화가 없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좌는 둘 다 가능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렇게 둘을 가져간 게 아니라 요렇게, 아이고 색깔 바꿔야겠다. 요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갔다가 가져갔다가 하면은 여기에 대문자 B가 빠져가지고 A만 하나 땡그렁, 여기는 대문자 D만 땡그렁, 이렇게 해서 B가 없는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그 정자의, 아버지의 정자의 9번 염색체에 원래는 7번에 있어야 하는 기억이란 놈이 더 있는 거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한 건 전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다 괜찮고 그냥 뭔가 유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전좌가 있을 때 어떤 그 가능성이 생기냐면요. 이게 방금 그림 한 거는 그래서 A, B를 가지면서 B, D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대기로 그릴 걸 겁나 귀찮네. 여기에 뭐 A, B, 여기에 스몰 a, 스몰 b 복제된 건 안 쓸게요. D, 뭐 스몰 D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아니라 여기서 땡그랑 잘라져가 여기 붙어가지고 스몰 b 이렇게 붙어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가게 되면은 얘는 생식세포에 A, B랑 스몰 b, D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B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는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 더 생긴 거냐 덜 생긴 거냐 요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까지만 접어두고 갈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 아버지의 유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머니의 생식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수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남자가 태어나서 형성돼서 그거가 만난 자녀가 3이래. 자녀 3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사실 이 정도 돌연변이면 안 태어나죠. 문제니까 태어난 거지. 얘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근데 저 비분리도 마찬가지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전좌가 일어난 거는 무조건 7번 염색체에 있던 유전자,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쓱 이렇게 빠르게 눈치 까시면 이게 D가 또 3개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일단은 어머니한테서 더 온 게 D-가 하나 더 왔구나 라고 볼 수가 일단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요 유전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포들을 핵상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핵상. 그래서 핵상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아버지인데 이게 다 상염색체라서 성염색체 없어요. 근데 B가 합쳐서 하나밖에 없지. 핵상 N입니다. 2N이면 둘 다 있었어야 돼요. 어머니는 일단 요거 2개 있네.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킵. 자녀일은 2 있고 1 있죠. 무조건 2N입니다. 체세포. 체세포면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빈칸 이렇게 채워가 볼게요.
합쳐 다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녀 4도 일단 핵상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 5가 의외로 요게 유전자 스몰 d를 3개를 더 받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나눠지기 전이어야 돼. 2n이야. 여기서 나눠줬으면 이제 3보단 적었겠지. 됐죠? 지금 이제 어머니와 자녀 2의 이제 그 유전자를 밝히면, 세포에 일단 핵상을 밝히면 되는데, 일단은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 자녀 3. 여기다가 이제 각 사람의 유전자 상태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자녀 1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자녀 1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자녀 1 일단 A와 A, 그 다음에 요 소문자 일단 A, 요 별 붙은 건 다 소문자로 쓸게요. 구분은 좀 확실하게 되게. 자녀 1은 둘 다 A에 대한 동형접합이라서 뭐 크게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각 누구한테 왔을지. 그 다음에 라지 D를 2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동형접합이면 어머니 아버지는 라지 D가 하나씩은 있었어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데 라지 D가 하나씩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엄마 세포에 없네요. N이에요. 그러면 N이면 또 하나씩, 적어도 반쪽씩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네. 아버지도 여기에 있으면 스몰 d가 여기엔 없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은 일단 요게 자녀 A한테 A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A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B도 있거든요. 그래서 B가 어디 붙었는지를 몰라서 일단 B만 써놓고 A는 둘 중에 한 군데 어디다 나중에 써줘야 돼. 얘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N이니까 N이면 연관된 염색체를 알기는 쉽거든요. 요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몰 a랑 라지 B 요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서 자녀 1한테 왔던 거랑 다른 거니까 대문자 A가 있는 뭔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여기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2번이랑 3번까지 보면서 조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녀 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지금 핵상이 또 모르니까 만약에 4번이 2n이라고 한다면, 초록색으로 쓸게요. 2n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요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가능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스몰 a랑 스몰 b를 갖고 있어야 돼. 스몰 a랑 스몰 b, 스몰 a랑 스몰 b만 있어야 돼. 2n인데 라지 a랑 라지 b가 없다고 하면. 근데 이러면 양쪽에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하나가 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스몰 a 스몰 b가 이제 올 수가 없거든요. 꽉 차서 이미. 그래서 요 세포는 2n일 수가 없어요. 2n이면은 다시 2n이면은 저 4번 세포가 2n이라고 하면 대문자 A랑 대문자 B는 원래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소문자 A랑 소문자 B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소문자 A, 소문자 B 이렇게만 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부모님 중에 둘 다 그렇게 서포트 해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지금 2n이라고 하면 문제가 돼서 n입니다. n이니까 또 절반씩 가지고 있으면 일단 얘는 스몰 d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랑 스몰 b가 이렇게 연관된 염색체가 하나 있어야죠. 여기 아버지랑 어머니 중에 어머니는 이런 걸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래서 아버지가 스몰 a랑 스몰 b를 갖고 있고 아까 있던 대문자 a는 여기 있던 거죠. 그럼 이 대문자 a, 대문자 b가 이렇게 자녀 1한테 간 거면 요 나머지 한 짝이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부모님의 요 D만 조금 빼고 이제 남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차피 D는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D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많이 줘봤자 2개밖에 못 주기 때문에 스몰 D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 다 스몰 D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가 이제 그래서 2n이란 말이죠. 근데 봐봐, 알고 있는 게 A랑 B-예요. A랑 B-. 근데 B-가 2개래. 그러면 자녀 3이 만약에 정상이었다면은 얘는 B-2개. 근데 A-가 없거든요. A- 없으니까 A만 2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건 아버지한테 잘못됐으니까
뭐 여기서 B가 잘못됐나? 여기서 A가 잘못됐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뀐 게 아니라 얘가 더 생긴 거잖아요. 더 생긴 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가진 돌연변이에요. 근데 A와 B 중에 어딘가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스몰 A가 없는 게 문제냐, 스몰 B가 두 개인 게 문제냐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라고 봐야 돼. 스몰 B가 두 개인 게 문제인 거야. 얘는 지금 빠진 돌연변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몰 A가 정상인 거야. 이해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물론 전자라는 게 굉장히 처음 나온 거라 거기 생소했을 건데, 근데 그 기조는 선생님한테 이 돌연변이 수업 들은 친구들은 들었을 거야. 분명히 계속 얘기했어요. 돌연변이는 일단 더 받은 거냐 덜 받은 거냐 그것 위주로 보시라라고 했어요. 지금은 정황상 더 받은 거야. 그 말은 덜 받은 애들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연변이 때문에 스몰 A가 없는 거 아니에요가 아닌 거야. 알겠죠? 돌연변이는 지금 스몰 A가 빵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케이? 얘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기억이 스몰 B예요. 사실은 이거를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생기는 거다. 선생님은 풀 때 그렇게 써. 처음 풀 때. 더 생겼다잖아. 이게 더 있는 거잖아. 근데 알려준 게 스몰 A 0개고 스몰 B 2개잖아. 그럼 스몰 B가 잘못된 거야. 그럼 기억이 스몰 B야. 그래서 기억 일단 막 이거 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하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맞다고 하고 보니까 우리 맨날 하는 짓 있잖아요. 맞다고 하고 보면 일단은 지금 1번 4번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얘가 D가 3개거든. 스몰 D가 3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스몰 D 어디선가 2개 받은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 2개 받으려면 뭐야? 함수 2분열 비분리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이거를 안 찾고 부모 해석 안 하고 이거 보고 일단 풀었거든. 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갔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정확하게 다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몰 A가 없는 거는 정상이 그냥 라지 2개 받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머니와 아버지부터 라지 A를 2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한테 라지 A, 라지 B를 받고 어머니한테 라지 A 스몰 B를 받는 거야. 그럼 왜 스몰 B가 2개예요? 여기 있던 스몰 B가 여기 갖다 붙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올 때 여기에 스몰 B가 딱 붙어서 온 거지. 그래서 스몰 B가 2개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2개가 나올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생긴 거냐 덜 생긴 거냐를 찾으시면 생각보다 길이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같은 경우. 그래서 가계도보다 돌연변이가 쉽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죠. 답은 1번 기억 디귿 맞고 어머니한테 A, B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답이 4번이 됩니다. 이거 알죠? 어머니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자녀한테 스몰 D 2개를 주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2개 주는 건 감수 2분열 비분리예요. 자, 마지막 어려운 문제. 자, 19번을 보시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이 길이는 의미가 없어. 그냥 길이가 길 때 힘이 세다 이거야. 밑에서 뭐 힘이 더 세냐 안 세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거 그냥 T1, T2로 바꿔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왜 이 짓거리 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적어도 여기서 뭐가 더 힘이 세다 적다를 물어보든가. 기억니은들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왜 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신유형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일 뿐.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뭐 여기서 문제 푸는 데는 의미 몰라도 되지만 그냥 보시면 F1과 F2를 봤을 때 니은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세다잖아. 근데 니은의 길이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면 오히려 수축이 많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축하면 할수록 힘이 더 세진다 라는 얘기 정도입니다. 자, 정리를 그냥 표를 그려서 해볼게요. 자,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6월 평가원 해설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야. 자, 한번 볼게요. F1과 F2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있으니까. 그리고 니은의 길이가 F1이 더 길잖아요. 그럼 전체 길이는 이게 오히려 짧을 때고 F2가 길 때예요. 전체 길이는. 지금 주어진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의
전체 길이 이렇게 4개가 필요하고 각 구간을 환산을 하면 기억이 알파, 니은 베타, 이감마, 변화량 K, 마이너스 K, 2K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전체 변화량 2K 이렇게 잡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대 1.6은 뭐 패시브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비율로 줬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지수 놓고 그냥 1차 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리하라고 했어요. 기억 분의 디귿이 1이면 기억과 디귿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들이 미지수로 놔. 그냥 요거 A면 얘도 A야. 그 다음에 니은분 X는 4래. 근데 이거는 똑같은 문자 놓으면 안 되죠. 비율이 다르니까. 얘가 B면 얘는 4B야. 그 다음에 기억분의 디귿은 2분의 3이래. 얘가 2D면 얘가 3D야. 요까지는 알려준 거고 나머지 그냥 우리가 이제 찾으면 돼요. A, B, D 모르는 거 3개니까 어떻게든 식 3개 만드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F1 시즌에 요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모든 칸을 알고 미지수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식을 좀 유도를 해내는 게 필요한데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 근데 하나는 패시브로 준 A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A대가 2베타 2감마잖아. 그쵸? A대는 2베타 더하기 2감마예요. 2베타는 2B 더하기 A가 1.6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전체 길이 구할 수 있죠. 전체 길이는 2알파 2베타 2감마 2알파 2베타 2감마가 4B 이렇게 둘이 연립하면 돼. 다시요. 선생님이 6월 평가원 얘기할 때도 비율로 주면은 그냥 그거 미지수로 표현해버리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죠? 미지수로 표현을 하고 그걸로 그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F1이라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2개만 있으면 저 칸들을 다 채울 수 있거든. 그래서 연립 방정식 2개만 만들면 된다. 1차 방정식 2개만 만들면 된다. 라고 목적을 잡고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정리만 하면은 오히려 계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2B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2B는 3A가 나오고 여기 딱 2B 맞췄으니까 대입하면은 4A가 1.6이 나와서 A가 0.4 A가 0.4면은 1.2니까 B가 0.6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0.4 0.6 0.4 그럼 이거 얼마지? 4B니까 6, 4, 2.4 이렇게 되죠. F2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K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한쪽 편의 길이를 알면 K로 그 구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둘에서 0.4에서 K만큼 더한 게 K만큼 더한 게 2D가 되고 여기에 디귿에서 0.4에서 2K를 더한 게 3D가 되더라고요. 그럼 요거 연립하면은 결국 K는 D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넣으면 결국 D나 K나 0.4가 나옵니다. 즉 얘가 0.8이고 얘는 3D니까 1.2가 되고 그럼 K가 0.4니까 얘는 마이너스 K면 0.2 2K면은 3.2가 되죠. 0.8 더해야 되니까. 그럼 다 했어요. A는 A가 뭐지? A가 이제 힘이죠. 힘은 H대가 H대 길이는 전체 길이랑 같으니까 전체 길이가 짧을 때 힘이 작다? 그쵸? 지금 전체 길이가 짧을 때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니은의 길이랑 반대니까. 그 다음에 F1일 때는 기억의 길이랑 니은의 길이 더한 거 1.0 맞고 그 다음에 X의 길이 3.2 맞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사실 다 찾는 것보다 그냥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저 힘의 길이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저 오히려 밑에 여기에서 요번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비율을 미지수로 비율로 주었을 때는 미지수 표현해가지고 그냥 미지수 비율 가지고 자체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미지수로 표현해서 똑같이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정리하시라. 그럼 뭐 계산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육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계산해야 돼요. 자, 마지막.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를 X라는 물질이 비정상생식기를 만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조작 변인을 X 때문에라니까 X가 되는 거고 거기에 생식기간의 기형이니까 종속 변인 실험의 결과가 기형의 발생 여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과학 실험, 과학 탐구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고 A에만 처리를 했대. A에만 처리를 했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과 니은의 각각의 수컷 개구리 중에 비정상적인 생식 객체를 가진 빈도래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실험을 해석을 한 거잖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컷 개구리의 기형을 유발한다. X가.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형이 많은 기억에 X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X를 처리한 건 A였으니까 요게 A 지역, 요게 B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B가 되고 여기서 이제 A와 B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죠. 가설이 설정되어 있고 두 집단을 이제 뭔가 처리를 해서 비교하는 건 다 연역적 탐구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X의 처리 여부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평가원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6월이랑 9월이랑 문제들이나 요소들을 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분석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할지 수업에서 할지. 근데 그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부터 이 평가원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주사위가 던져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평가원의 방향성과 수능이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기조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두드러지게 난 거는 그 6월이나 9월이나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다라는 기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에서는 조금 그 자료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서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한 5, 6년 좀 더 가서 10년 전 그쯤에 이제 뭐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데이터들이 좀 활용되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해두고 비유전을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유전을 문제를 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암기해서 보면 바로 아 이번에 나왔던 거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꼭 정리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